자, 일단 내년에 어떻게 또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새롭게 적용되는 CPT 코드들이 새로 생겼어요. 저희 기사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기회가 된 만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요번에 새로 들어간 게 우리 한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편두통이랑 근데 파킨슨병까지는 많이 안 보시죠.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된 건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만성 편두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만성 편두통에 우리 양방의사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각 코드별로 어떤 상황일 때는 뭘 쓴다라고 해서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 보실 때 적용을 하시면 진단하실 때도 그 다음에 혹시나 리포트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오딘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편두통 같은 경우는 양방병원을 이미 다녀온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편해질 겁니다.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24년 1월 1일부터 애쉬에서 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MNR 관련해서 뭐 바꿨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바뀐 거 없고요. 이건 어차피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MNR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샤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애쉬로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몰리나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애쉬, 내년부터는 직접 클레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. 근데 업텀은 1년에 2번 오디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근데 보니까 오디 진행할 때 이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로 쓰는 거를 제가 쭉 봤는데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리뷰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요.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선생님들 클리닉에 옵톰 환자가 많다.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까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새롭게 적용되는 CPT 코드라고 그랬어요. 근데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을 두잖아요. 근데 이건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지난 10월 1일부터 이 CPT 코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우리 예전에 그냥 요통이 있잖아요. M54, 545. 545로 썼다가 그 다음에 54.50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54.50을 안 쓰시고 그냥 깜빡 잊고 54.5 그냥 써가지고 클레임 리젝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은근 많았고 심지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다가 그 환자가 이렇게 애매하게 10월달, 그러니까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걸치는 환자여가지고 제가 애매하게 걸쳤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리젝트 당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. 또 그렇게 한번 또 덜컹하고 걸리면 또 다시 돈 받아내려고 다시 케이스 리오픈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야 되고 시간 타고 걸리잖아요.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만성 편두통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G43.201 있잖아요. 여기 01, 09, 211, 219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보는 게 선생님들 쭉 보세요. Chronic migraine with aura 다 전조증상, 오라는 이게 전조증상 얘기하는 거죠. 전조증상이 다 있는 거를 해당하는 거예요. 근데 앞에 위에 있는 두 가지는 interactable이고 not interactable이고 두 번째는 interactable이에요. 그러니까 interactable은 아주 고치기 힘든 상황이 아닌 경우.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아주 고치기 힘든 상황이 아닌 거, 밑에 두 개는 아주 고치기 힘든 상황인 거. 그 두 개 때 사용하시는 거고, 또 다시 세분해서 들어가면, 그 다음에, 상대 편두통이라고 그래요. 마이그레이너스라고, 상대 편두통이라고 하는데, 이 상대 편두통이 있는 상황, 없는 상황을 또 다시 세분했어요. 상대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편두통이 72시간 이상 지속될 때
그때 상대 편두통이라고 정의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문득 만성 편두통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지 만성 편두통으로 하는가? 왜냐면 만성이라는 게 붙는 게 증상마다 살짝 달라요. 만성이 크로닉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재듯이 모두가 다 일정 기간을 1년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만성으로 한다라고 좀 정의를 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일반적인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보통 1년 정도 이상 이 증상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환자의 일반적인 생활에 지장을 줬을 경우를 정의를 해요. 그런데 국제편두통학회에서 그리고 이 국제편두통학회의 이 정의를 일반적으로 지금 다 그냥 양방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럴 땐 이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크로닉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15회 또는 15일 이상으로 각 매달 15일 이상 아니면 15회 이상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 지속될 때 그때 만성 편두통이라고 정의합니다.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일반 편두통인 경우 가장 나는 뭐 이것저것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편두통이라고 하면 그냥 G43.90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마이그레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걸 제가 왜 지금 갖다 따다 넣었냐 하면은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.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보통 전조 증상이 뭐가 있냐면은 비주얼 디스터번스라고 하는데 이 비주얼 디스터번스라고 하는 게 눈에 섬광이 보인다, 번쩍번쩍하는 섬광이 보인다든지 어떨 때는 유령이 보이는 것 같은 잘못 보이는 증상이 있대요. 이런 거를 비주얼 디스터번스라고 하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자기가 사물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섬광을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넘네스가 있을 수 있고요. 위크네스가 있을 수 있고요. 컨퓨전이 있을 수 있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.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구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복부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모든 증상이 다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킨슨. 우리 한의원에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새로 변경이 되는 이게 세분화된 거예요. 세분화된 건데 어떻게 세분화가 됐냐면은